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아 하시는 급등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이 급등하는 원리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급등하는 주식을 찾아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굉장히 뭔가 흥미로운 주제이기도 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주제이죠. 그래서 저희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식이 급등을 한다, 급락을 한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요. 주식은요, 자유로운 시장에서 거래된다는 게 한마디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시장입니다. 여러분, 시장은 한마디로 말해서 대중이 모여서 수요와 공급으로 인해서 가격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치와 그 다음에 가격을 논하는 이런 상황에서 시장에서 가치를 얘기하는 것은 조금 뭐랄까 좀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뭐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에 이 물건을 살 사람과 이 물건을 팔 사람이 서로 만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격에 대해서 얘기하는 곳이지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는 곳은 아니죠. 우리가 시장에 가서 뭐 이런 거죠. 사과의 가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배의 가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든지 뭐 요즘 광어의 가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제 물음표 땅땅땅 생기죠. 이 사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뭐냐면 주식 시장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가격 자체가 핵심이 되는 거죠. 물론 이 가치가 당연히 어떤 가치에 대해서 가치가 있어야지만이 가격도 지속해서 상승하겠지만 당장에 우리가 시장에서 형성되는 것은 가격 자체가 중요한 것이지 가치가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거죠. 왜냐하면 뭐 주식의 가치를 물어본다는 것은 한마디로 뭐 6개월 뒤나 1년 뒤, 뭐 2년 뒤 어떤 장기적인 관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요. 당장의 가격을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 간단합니다.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수요와 공급이죠. 수요와 공급 곡선이 중요한 거죠. 여기서 이제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죠. 가격이 결정되는 건데,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뭐냐? 주식은 왜 급등하는가라고 물어보면, 자, 주식 급등. 한마디로 주식의 가격이 급등하는 거죠. 주식 가격은 왜 급등하는가에서 물어보면, 그리고 포인트는 거죠. 급등하는 게 돈이 될까? 에 대해 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주식의 급등에 대한 환상이 있지만 급등하는 주식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고 그 다음에 아주 투자를 오래 한 고수 그리고 그 투자를 하면서 몇 번을 망해본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투자의 굉장히 높은 단계의 사실은 투자법입니다.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주식이라는 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주식이 여러분 우리가 상식이죠. 우리 상식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주식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죠?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식을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개개인이 주식을 매매할 때 어떻게 해야 돈을 벌 수 있죠? 당연히 뭡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죠. 그럼 싸게 산다는 것은 뭐냐면 어떤 주식이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주식을 천천히 싸게 사고 싸게 사고 싸게 사다가 올라가면 돈을 번다. 이것을 이제 간단한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간단합니다. 이게 아까 말했지만 가격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가치. 그러니까 이 지금의 가격은 뭐 지금 가격은 비록 이 상태지만 이것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올라갈 거다.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은 뭐 그렇게 스트레스가 받지 않죠. 그리고 이런 주식은 뭐 그렇게 급등락이 크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차분히 주식을 모아가다 보면 올라갔을 때 가치가 있을 때 올라갔을 때 수익이 크게 나는 방법이죠. 그런데 보통은 이게 왜 보통 개인들은 하지 않느냐? 왜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안 돼서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간 싸움. 시간이 여러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보통 투자자들은 주식에 이제 참여하는 대부분의 개인들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시간 싸움에서 대부분 져요.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여러분. 시간 기다리는 거. 여러분 기다리는 게 엄청 어려워요. 투자에 어떻게 보면 거의 뭐 95%의 어떤 비법이 있다면 그냥 기다리는 건데 기다리는 게 여러분 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제일 어려운 거죠. 그러면 자 급등을 노리는 건 뭐냐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아니라 뭐냐면 비싸게 사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더 비싸게 파는 거죠. 그럼 급등하는 주식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단순합니다. 뭐냐면 첫째는 주식을 급등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에게 대중의 관심이 있죠. 그 다음에 왜냐면 시장이니까요. 주식 시장에서 여러분 갑자기 막 특정 과일이 막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갑자기 막 너무 맛있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돼?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상황입니다. 대중의 관심이 집중돼 있고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시장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물량을 폭등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당연히 수량이 많아야 됩니까? 적어야 됩니까? 수량이 적어야 됩니다. 수량이 작아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대중의 관심이 있고 수량이 작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가격 자체를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그 가격을 이 급등을 해서 어느 정도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뒤에 뭔가 뒷 배경이 필요한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하겠죠. 그러면 대중의 관심이 많고 수량이 작고 뭐 뒷배경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식에서는 뭐 세력이라고 하죠. 세력이라고도 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급등하는 기본적인 원리가 뭐냐면 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주식이 오랫동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관심이 없다가 급등을 하는 거죠. 자, 오랫동안 여러분 이 기간이 만약에 뭐 한 2년 정도 됐다. 그럼 2년 동안 이렇게 계속 떨어진 상태에서 바닥에 오랫동안 있으면 시간 싸움에서 진 투자자들은 주식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미 다 집어 던지는 거예요. 주식 그냥 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격에 대해서 이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계속 어떻게 하는 거죠? 뒷배경이 있는 사람들이 떨어질 때마다 물량을 헐값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식을 계속 사들이겠죠. 조금씩 티 나지 않게 계속 사들이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 회사의 기본적으로 망하지 않을 회사일 것 같으면 결국은 뭐 히든 카드라는 게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새로운 뭐 합병 소식이라든지 그다음 뭐 새로운 뭐 기술 개발이라든지 뭐 그다음 새로운 테마군에 속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게 있을 때 이 세력이 주식을 차분히 모으고 있다가 이런 새로운 기사거리를 내면서 언론에 제보를 하고 뭐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주식을 한꺼번에 주식을 팍팍팍 사버리면 주식이 상한가가 탁탁탁 치겠죠. 이런 주식은 왜 상한가 치는 게 여러분 크게 어려운 게 아닌 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시가총액 2천억이라는 그러니까 시총 2천억 정도 되는 회사라고 우리가 가정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시가총액 2천억이면 이런 식으로 상한가를 만드는데 돈이 얼마가 필요할 거예요? 한 2번, 3번 정도 상한가를 만드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2천억이면 뭐 대주주 지분이 예를 들어서 많다. 대주주 지분이 뭐 한 53%쯤 된다. 그러면 실제로 유통되는 건 1,000억밖에 안 되죠. 1,000억에서도 이 안에서도 또 우호 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돈은 유통되는 거 500억에서 300억 수준밖에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실제로 막 이제 유통되는 물량 같은 경우에는요. 그럼 300억 정도가 만약에 유통이 된다고 하면 하루의 거래량을 얼마를 터뜨려야지만이 이게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300억이 다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집도 똑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아파트가 뭐 10억짜리다. 10억짜리면 자기 돈이 얼마죠? 거의 뭐 대출이 많이 되죠. 뭐 거의 한 70%는 대출이고 뭐 나머지가 뭐 얼마 안 되는 것처럼 주식도 300억이라고 해도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100억 정도만 있어도 증거금을 얼마로 잡으면 됩니까? 30% 증권사랑 협의를 해서 30%만 해도 충분히 300억을 주식을 사들일 수 있는 거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2천억짜리도 뭐 이 정도 수준인데 이거보다 더 작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어떤 뒷 배경, 그러니까 세력에 의해서 충분히 이 주식 자체가 뭐 상한가 한두 방 정도는 언제든지 맞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냐면 이런 급등하는 주식에 대한 환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오랫동안 지루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가 상한가를 탁탁 치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들이 관심이 집중됩니다. 이거 왜 상한가지라고 하면서 기사를 찾아보고 언론을 찾아보면서 개인들이 막 주식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쭉 샀던 사람들은 이제 자기네들이 상한가를 치면서 언론을 막 만들겠죠. 뭐 이제 그럼 더 개인들이 막 붙어서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실패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도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 뒷배경 하는 사람들도 어려운 게 물량을 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네들이 상한가도 한두 번 정도 만들었는데 결국 가격을 한 50% 끌어올린 거죠. 그럼 여기서 고점에서 자기네들이 안전하게 개인들이 들어오면 안전하게 팔고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물량을 쏟아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망하는 거죠, 여러분. 자기가 비싸게 끌어올렸다가 자기가 물량을 다 팔아버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싸게 사서 비싸게 다른 이 투자자들한테 잘 이 물량을 떠넘겨야 되는데 자기네들이 물량이 많이 갖고 있으면 이게 떨어질 가능성이 크면 만약에 이게 뚝 떨어져 버리면 고생만 엄청 하고 이제 실패하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머리를 하는 겁니다, 보통은. 그래서 우리가 급등하는 주식은 보통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올라가는 차트 모양이 고점에서 있다가 올라가는 거 아니면은 떨어지다가 급등하는 건데 사실은 아주 폭발적인 상승을 내는 것은 앞에 이렇게 떨어져서 올라가는 것보다 신고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올라갈 때 계속 올라가는 주식이 제일 힘이 좋습니다. 왜냐면 여러분 이 주식이 올라갈 때마다 아까 이런 차트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에 물린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주식을 산 사람들이 올라갈 때마다 주식을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막 팔고 싶죠. 본전이 되면 주식을 다 어떻게 하고 싶겠습니까? 팔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신고가가 되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앞에 매물이 있습니까? 파는 사람이 없죠. 이런 식으로 신고가로 올라가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모두가 수익이 난 상황에서 언론도 어떻습니까? 언론도 굉장히 호의적, 기사도 굉장히 좋은 기사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기사가 좋게 되면 미래 전망이 어떻게 됩니까? 긍정적으로 변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냥 가격적으로 이제 폭등해서 올라가는 거죠. 이러한 주식 같은 경우에 최근 들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적이랑 크게 상관이 없는 게, 실적이랑 상관없이 올라가는 게 예를 들면 최근에 들어서 그린 뉴딜, 정부 정책에서 이제 강력하게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지금 당장의 실적과 상관없이 신고점을 하면서 계속해서 올라갈 수가 있고요.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배터리가 앞으로 이제 대세가 될 거다 이렇게 하면 계속해서 올라갈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언택트가 아주 심해지기 때문에 언택트 관련된 산업들 게임이라든지 아니면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쇼핑 같은 그런 게 엄청나게 이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개인들이 이러한 성장성을 가지고 주식이 이제 계속 이제 좀 장기적인 포지션으로 주식을 매매하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결과가 될 수도 있는데 이 주식이 여러분 당연히 주식이 이렇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언제든지 급락이 나올 수가 있죠. 왜냐하면 밑에서 산 사람들이 언제든지 또 차익 실현이죠. 본전 심리만큼은 아니지만 내가 좀 돈 좀 챙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려고 하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이제 투자하는 사람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그런 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급등하는 이런 배경들은 뭐냐면 대중의 관심이 있든지 수량이 좀 적든지 아니면 뒷배경이 있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 주식이 급등하는 것을 매매를 하면 이제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만 들어도 좀 힘들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면 여기서 사서
어떤 주식이 만 원을 해가지고 만약에 막 한 5만 원까지 급등을 한다. 그러면 이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중간에 그냥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흔들면서 올라가거든요. 흔들리면서 올라가면 고점에서 사고, 당연 주식은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팔고 다시 저점에서 사고 이래야 되는데 이 타이밍을 맞추는 게 생각보다 엄청나게 어렵고요. 또 그리고 실제로 매매를 막 이렇게 사고 팔고 하다 보면 실제로 이게 만 원에 샀다고 하면은 이게 3만 원까지 올라가도 만 원에 사면 진짜 15,000원만 돼도 수익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여러분 50%죠. 막 너무너무 팔고 싶어요. 그래서 만 원에 사서 15,000원에 팔았는데 이게 실제로 2만 원에 갔다. 그럼 2만 원에서 다시 조금 떨어진다. 그럼 또 다시 사고 싶고 주식을. 그때 내가 그냥 놔뒀으면은 거의 100% 수익 날 거를 50%만 수익 나고 던졌다. 그러면서 또 떨어지면 더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또 사고 싶고 막 이런 식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이제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급등하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초보 아직 이제 시작하지 얼마 안 되는 투자자들에 한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급등하는 주식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수익 날 가능성보다는 손실 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리고 이런 뒷배경이나 세력이 있는 대부분의 여러분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들 이제 한탕을 노리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하고 있죠. 왜냐면 여러분 주식이 어떤 가격을 어떤 물건, 대상, 상품에 대한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제일 간단한 게 뭐죠, 여러분?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매점 매석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독점을 해버리면 됩니다, 여러분. 그 가격을 통제해버리면 되는데 큰 주식이 아니라 작은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티 나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주식 같은 경우에는요. 뭐 많습니다, 여러분. 뭐 제가 뭐 일일이 뭐 콕콕 집어서 얘기를 하면 또 이제 또 이런저런 또 뭐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콕콕 집어서 얘기하지 않겠지만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급등하는 주식에 대한 배경은 이러한 상황이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식이 급등하는 사유는 이러한 사유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과연 개인들에게 어떤 꿈과 환상 뭐 이런 거죠. 뭐 만 원짜리 주식이 10만 원이 되고 만 원짜리 주식이 5만 원짜리가 됐는데 과연 저런 주식을 매매를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어떤 그냥 수치만 보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매매를 해보면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고 밤에 잠도 잘 안 오고 또 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이렇게 매매를 하면 뭐 재미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에서 1억 같은 돈을 이런 식으로 매매하면 진짜 진정한 뭐랄까 어떤 삶에 뭔가 큰 풍파를 겪게 되고 뭐 그런 정신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겪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 상한가나 아니면은 뭐 급등하는 주식에 대해서 다뤄볼 거고요. 오늘은 간단히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